네, 오늘은요,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초가 매매 잘하는 사람은요, 오늘 설명하는 차트에서 해야지 승률이 좋습니다. 시초가는 보통 장 초반 9시에서 매수해서요, 보통 늦어도 9시 10분에 매도하는 그런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시작하면 딱 매수한 다음에 9시 10분 전에 매도하는 그런 매매예요.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사면을 매매했어요. 이 매매 관점을 설명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보세요. 대체거래소는요,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그쵸? 정규장이 시작하기 9시 전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NXT 가능 종목이라고 해갖고,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0134를 누르면요, 그 종목들이 떠요,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세요. 이 종목 란 옆에요. 이 빨간 밑에 있죠.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요. 대체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잠깐 보시면요. 이제 제가 전광판을 잠깐 갖고 와봤거든요. 테마 전광판인데. 이제 아침에 제가 보시면은요. 대체거래소에서 가능한 것들이 이런 빨간 거 보이시죠? 메모를 해둔 건 이렇게 녹색이 떠요. 요건 다 거래가 안 되겠죠? 거래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빨간 거. 이 빨간 거 같은 게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장전에 대체거래소에서요. 탄소중립 관련 이슈가 뜨면서요. 좀 이게 그린케미칼이 오전장에 좀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역시나 이렇게 빨간 것들 뜨는 것들이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NST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건 8시에서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 50분 동안 매매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요, 시초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9시 시초가 얘기하는 겁니다. 8시 시초가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어쨌든 9시 시초가를 얘기하는 건데, 9시 이전 대체거래소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가 있어요. 또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시초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사면을 선택을 했어요. 최근에 그 테마 동향이라든지 그런 돈의 흐름, 테마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잘 안다면요, 이 사면을 제가 왜 선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볼게요. 보시면은요, 차트 어떤 건가요? 그쵸? 의미 있는 이런 전고 매물대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의미 있는 전고 매물대를요, 처음에 여기서 1차 돌파 시도를 보였어요. 전고점 돌파 시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크게 볼게요. 이 전고점 돌파 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21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돌파 일봉상이에요. 가장 거래대가 크게 나왔죠.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전일 이제 방산, 이제 로봇주이기도 하고 방산주이기도 하고 우주항공 주식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개의 좀 잘 겹치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전일 21선에서 도지역 캔들을 만들면서 상승 반전형 그런 캔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일 이제부터 강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요. 오전장에 대체거래소에서 요 정도까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2차 돌파 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전장에 대체거래소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전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침에 수급이 쏠리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초가부터 매수한다며 바로 이제 5% 정도 급등했을 때 매도한 그런 타점입니다. 보시면은요, 시초가에 매매한 관점은요, 그쵸? 이 N장 2돌파, 전고점 돌파 기대감, 이 윗꼬리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오전장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고 판단이 돼갖고 시초가로 접근을 한 겁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런 차트예요. 이 전고점, 그쵸? 돌파 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는요, 보세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의미있게 돌파하는 그런 직전, 돌파 직전, 그리고 최근에 그런 강한 테마 동향을 살펴보고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오전장에 이 차트적으로 보시면은요, 이런 구간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수급이 쏠리면서 바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시초가로 접근해 볼 수 있던 겁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쏠려요, 오전장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이렇게 다 살펴봐요. 이제 대체거래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요. 8시 50분까지. 그리고 나서 9시에 돌파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요. 사면으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상도 신고가 돌파 구간이고요. 일봉상도 N자형 2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시초가로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8시 50분에 대체거래소가 마감했거든요. 마감했을 때 돌파 직전이었습니다. 8시 50분에 이제 멈추고요. 9시 10분간 이제 정지한 다음에 9시에서 시작하거든요. 정기장이랑 이제 대체거래소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거죠. 9시에서. 그러면 9시에 이렇게 돌파 할 수 있는 그런 돌파할 수 있다 판단하고 시초가를 접근을 해본 겁니다. 아침에 강한 수급이 쏠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요. 돈이 일시적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볼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요. 여기 보시면 아침에 보세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거의 100억씩 터졌잖아요. 2분 동안요. 그쵸? 이게 9시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게 아직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런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초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침에 시초가 땅 할 때 사는 게예요. 전고점 돌파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죠. 막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2분 동안 5% 이상 급등하잖아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데서 급등할 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맞아요. 이게 손실 맞아요. 아직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2분 동안 강하게 급등하냐면요. 이 전고점 돌파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오전장에 이 종목에 관심 갖는 상황에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먹고 시초가로 들어가서 이걸 5% 이상, 뭐 3% 이상에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지. 뭐 이거를 더 크게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욕심을 부리는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보통요. 이건 시초가 매매잖아요. 여기서 산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는 건데 이런 매매가 있어요. 장중 매매가 하잖아. 장중 돌파든 눌림이든 하잖아요. 이 장중 매매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제가 장중 매매 돌파 및 눌림은요. 9시에서 9시 10분 동안 매매하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왜냐면요. 이 10분 동안에 급격한 변동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아직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들어가다가요. 9시 2분에 이런 거 급등한다고. 이런 짱돌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해갖고. 그래서 시초가 매매는 애당초 수급이 쏠릴 만한 걸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측해갖고 맞으면은 급등할 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초가에 매매 안 하다가 이렇게 2분 이상 급등해갖고 막 5% 이상 급등할 때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요. 이거는 손실을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초가 안 했으면 애당초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애당초 시초가 매매 안 할 거면요. 9시 10분 이후부터, 그쵸? 9시 10분 이후부터요. 주도주 형성되는 거 파악하고 나서 그때 매매도 늦지 않습니다. 장중 매매는요. 이해되시죠? 잠깐 간단하게 여기 언급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초가를 제가 뽑았던 간단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오전장에 제가 장전 이슈를 다 체크하고 뭐 미국장 특징주를 다 파악하고 나서 핵심 관련주들을 정리한다며 아침에 한번 대체거래소에서 어떤 것들이 잘 거래되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방산, 그쵸?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의료 AI, 의료 이쪽이요. 이렇게 세 개 관심을 가졌고요. 그 중에 사면을 선택한 거는요. 차트적 관점 설명했죠. 그리고 최근에 테마 동향이라든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면이 오전장에 수급이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방아쇠 수급을 쏴주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급등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시초가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보세요. N봉상 N자형 1차 파동 형성이 됐죠. 여기요. 그쵸? 1차 파동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2일 단기 상승 1파가 나왔어요. 여기에요. 1파.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도죠. 그때 가장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2천억이 넘어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 한 5천억대 종목이요. 2천억 이상 발생하면 거래대금 1일 거래대금 2천억 이상 발생하면요. 추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1대 관심 종목을 일단 관종을 했던 겁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8일간 21선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정이 났잖아요. N자형 1차 돌파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20일까지. 그리고 조정 막바지에는요.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요.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상승 전환 캔들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 도지형 캔들. 그러면요.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이제 상승 반전 바닥 찍고 다시 한번 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는 거예요. 스윙이라면 이런 데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걸 기준봉으로 보고요. 그쵸? 이걸 기준봉으로 보고 이걸 기준봉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캔들과 캔들 합쳐갖고 이 중심으로 본다면요. 이 라인에서 그리고 또 여러가지 지지선이 겹치면서 이런 데서 이제 스윙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이제 만약에 단기라면요. 여기서 턴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고점 돌파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2차 급등 전일 이렇게 추세 돌파 봉이 나오고요. 오늘 오전장에 전고점을 돌파 한번 다시 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가지 매매가 있겠지. 타점에 따른 여러가지 매매가 있지만 오늘 제가 시초가 매매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쵸? 보세요.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 여기서 상승 전환이죠. 그리고 나서 전일 일봉상 N장 2차 파동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2차 파동 하락하기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 가능성이 크다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해되시죠? 설명드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한번 방아쇠를 여기서 쏴주면은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 아침에 우르르르르 몰려갖고 슈팅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고 차라리 이런 건 시초가에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슈팅 나올 때 던졌던 그런 매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초가 매매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시초가 매매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이 장전에요. 그러니까 시초가 시작하기 전에요. 차트상 시초가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인벤티지랩 최근에 비만 치료제 1등주였죠?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갖고 왔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의미 있는 매물대를 줄을 거봤는데 저항대했다. 보세요.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돌파했죠? 의미 있는 고가 돌파하고 이제 다음 시고가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시초가 5%죠? 여기가 이제 5% 갭이 떴어요. 5% 정도면 그렇게 많이 뜬 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서 바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데서 시초가를 매매를 해볼 수 있고요. 갭이 너무 높게 뜨지 않는다면은 접근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룰 거지만 어쨌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시초가가 너무 높이 뜨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거는 주의해야 돼요. 26%씩 시초가가 뜨고 상한가 가긴 했는데 갭이 너무 10% 이상 높게 뜨면요. 시초가로는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상한가 같더라도. 그 다음날 어때요? 시초가 갭이 14% 떴죠. 이것도 위험해요. 이렇게 너무 높이 뜨면요. 음봉으로 깔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높으면 피해야 됩니다. 최소 전고점으로부터 이격이 5% 이하인 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다음날 이제 신고가죠. 여기가 이제 신고가 돌파 기대감에 여기서 신고가부터 이렇게 계속 급등이 났죠. 근데 이미 신고가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또 이런 데서 이제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차트상 시초가 위치가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이 박스권 돌파 있죠. 이 돌파로부터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돼요. 이격이 너무 높게 뜨잖아요. 이 돌파 이격으로부터. 그러면은요. 아침 음봉 깔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트상 시초가 위치를 확인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거 재료는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최근 시장에 강한 재료, 테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는지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두 번째는요. 전고점 가격에서 이격도를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여기 말한 것처럼요. 이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에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겠네 하고 생각하고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시초가로 접근해서 이거 밀렸잖아요. 한번 전고점에서. 그러고 나서 다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어때요? 신고가 부근이잖아요. 이 신고가 부근에서 또 한번 밀렸죠. 그러고 나서 신고가 돌파하고 쭉쭉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는데요. 이 전고점 돌파 구간으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고 이격이 지금 크게 벌어졌죠.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제 지금부터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든 조정이 나오거나. 이 전고점으로 또 이격이 크게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매매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되실 겁니다. 다른 사례를 예전에 걸 한번 잠깐 갖고 와봤어요. 보세요. 이 박스권 돌파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죠? 이제 여기서부터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데서 시초가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격 조정 받고 나서 이제 작은 박스죠? 작은 박스를 돌파하는 구간 여기서 또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밑에 보시면요. 이때 보세요. 박스 그리다가 시가갭 상승하고 다시 장대양봉 그리면서 이런 데서 시초가에 돌파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 돌파 구간으로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졌죠.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이런 데서 다음날 이런 데서 시초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데는 의미 있는 구간, 전고점 구간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 이런 데서는 이제 시초가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내용은 차트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2단계 8편 이상 멤버십은요. 제 이제 유튜브 오신 다음에 구독 옆에 보시면 가입 있잖아요. 여기 가입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8편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차트 이외에 어쩌면 더 중요하지만 너무 디테일이 많아갖고 제가 영상 4개로 한 4시간, 한 3시간 정도로 찍었습니다. 시초가에 관련된 것만. 총정리를 해서 찍었는데 이제 여기서 다룬 내용들은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8시 장전에 나온 호재성 기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관련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급등한 섹터 그리고 또 관련주 찾는 방법 오전장 목표가 상향 리포트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면요 이제 그 종목들이 아침에 핫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향 리포트 종목도 어떻게 찾고 관련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의 단일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장 강했던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 재료들이 수급에 반영되면서 시간의 집단 테마를 이루게 되면요. 그 집단 테마 내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갖고 시초가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멤버십에서 다루고요. 이제 가장 높은 단계, 그 극성팬 단계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극성팬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모든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기법들. 그런 기법 적용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관종을 해드려요. 실시간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제 사면 이제 보시죠. 장 초반 주도주 후보군. 이 사면을 관심으로 해드렸고 역시나 보시면은 이 사면이 오전장에 슈팅이 5% 이상 났잖아요. 시초가 대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주도주를 선정해갖고 관종을 해드려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장중에, 오늘 장중에는요. 제가 APR 있잖아요. 이 APR이랑 미코바이오메드랑 주도주 종목 평소 제가 좋아하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좋아하는 주도주 종목들을 관종해드렸는데 보세요. 예를 들면 APR이라는 종목이 오늘 화장품 시적 관련 주식이거든요. 거래대금도 엄청 크면서도 탄력도 좋죠. 그러면 이게 1등주예요. 오늘 화장품주 1등주였습니다. 오전장. 오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선 전체주 뭐 탄소 중립 그리고 의료 AI 뭐 지역화폐 관련 주식들이 강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의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요. 화장품으로 수급이 이동을 한 걸 포착을 한 다음에 화장품 1등주를 APR로 제가 잡고 관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전일 어저께 찍었던 유튜브 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일봉상 의미 있는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 돌파 이것도 돌파죠 일봉상. 그때 돌파할 때 이 거래대금 분봉상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요 엄청나게 크게 나오죠. 100억대 이상입니다. 이 초록색이 이 파란 이거 무슨 색깔이죠? 연두색이 100억대 이상으로 1차 급등이 나오면서 15% 저항에서 밀렸죠. 밀리고 나서 조정받죠. 그리고 제가 눌림 매매하면 어떻다고 했죠? 이 15% 저항 돌파하고 슈팅 안 나왔을 때 눌림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어떤 라인이요? 이 M00 라인 여기요. 그쵸? 그리고 나서 2차 돌파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거 매매를 했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관종을 해드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장중 주도주 돌파 및 눌림 1등주 당연히 1등주로만 해야 돼요. APR이 당연히 1등주라는 게 확실했죠. 개별 이슈가 나와서 테마를 형성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요. APR이 상승하면서 이런 돌파 흐름을 보이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화장품 전체 분위기를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 주역입니다. 그러면 개별 호재가 테마를 형성했을 경우에 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맞고 실제적으로 거래대금도 크고 등락률도 컸기 때문에 이게 1등주다. 그렇다면 1등주는 돌파하지 않았더라도 눌림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했던 내용들 한번 복습 겸 한번 다시 언급을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15% 저항 M00에서 이탈 안 했죠? 이탈 안 하면 돌파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 15% 저항이 이제 지지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장중에 극성 팬들한테는 관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가 매매와 관련된 영상을요 4개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오늘 차트적으로만 다뤘지만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4개 올려드렸으니까요 팬 여러분들은 이제 멤버십 하셨던 팬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내용 보시고 다시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